러시아가 일본과 진행 중이던 평화협정의 진행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며 테러 제재에 동참한 일본에게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이 취한 테러 제재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고려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의 발발에 대한 긴장감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원작 폭탄을 맞은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항복 선언 후 일본은 연합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 중 소련만은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형식상으로는 아직도 일본과의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현재 두 나라의 관계는 휴전 중인 상태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상황과 비슷한 관계이죠.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칠러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푸틴은 2018년 일본의 평화조약을 맺자고 깜짝 제안을 해왔고, 두 나라는 조약을 맺기 위해 지금까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평화협정 진행 파기로 양국의 관계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여파가 쿠릴 열도에 대한 긴장감으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어 일본 전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급해진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일본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역대급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시 상황과 같은 위험한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쿠릴 열도를 러시아에게 반환받을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쿠릴 열도를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쿠릴 열도를 발판으로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현재 러시아의 전신이 되었던 구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던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만주작전으로 불리는 소련의 만주전략공세작전은 일본이 점령한 만주와 한반도 이북 지역을 공격하여 소련의 영향권을 늘리려는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맞고도 항복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소련의 본격적인 일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자 완전히 겁에 질린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을 무너뜨린 소련은 미국의 원자폭탄만큼 일본에게 두려운 존재였고 소련이 참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8월 15일 일본은 조건 없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일본에 대한 침공은 끝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세계대전이 끝난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의 점령지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바다에서는 쿠릴 열도까지 점령한 소련군은 병력을 모아 홋카이도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홋카이도 침공으로 소련은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에 먼저 들어온 미국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점령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련이 일본 영토로 진출을 하겠다면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라는 경고의 소련의 홋카이도 침공은 계획에서만 끝나게 됐죠. 아직도 러시아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는 상태이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 휴전 중에 있는 관계입니다. 아베 정부 당시 일본은 쿠릴 열도를 러시아에게 돌려받기 위해 수많은 칠러 정책을 펼쳤고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집권 기간 동안 무려 27차례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러일 밀월 관계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2014년도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때에도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했을 때조차 일본은 보여주기식의 경미한 조치만을 취하는 데 그쳤다고 할 정도로 러시아의 눈치를 살폈으며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자며 설레발을 치며 러시아의 3조 1,000억 원에 대한 돈을 투자 명목으로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대가로 돌려받은 건 없었습니다. 쿠릴 열도를 러시아에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아베였지만 평화협정과 쿠릴 열도를 미끼로 내세운 푸틴에게 몇 년간 질질 끌려다니며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아베에 대해 러시아 외교는 지금에 와서는 아베가 푸틴의 교묘한 술책에 빠져
일본의 세금만 퍼주고 이용당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등을 돌렸으며 경제 제재가 들어가자 일본도 서방 세력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한술 더 떠 러시아에 대한 도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던 쿠릴열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쿠릴열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대놓고 러시아에게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추태가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의기양양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정작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거듭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기도 엉망이고 장비들의 관리도 잘 되지 않아 녹이 쓸어있고 병사들에게는 유통기한이 20년이 지난 전투 식량이 보급될 정도로 막장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탈영병은 속출하고 있고 일부러 항복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러시아의 남성들이 강제 징병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를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러시아의 군사력은 지금까지 과대평가되었으며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러시아의 미천이 드러나자 일본은 이때다 싶어 러시아를 제대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한 발 더 나가 쿠릴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급하며 영토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며 러시아를 도발했습니다. 일본의 판단으로는 우크라이나 하나만으로도 벅찬 러시아가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일본 정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적인 행동에 러시아가 미사일로 화답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동부 군광구가 쿠릴열도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행했다고 니케이 신문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에 홋카이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해도 우크라이나에 전념하느라 일본의 신경을 못 쓸 것이라던 일본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를 더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이 홋카이도에 떨어지더라도 일본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인데요. 전범국인 일본은 방어무기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지대지 미사일 같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보유국이 아니지만 미국의 해구산의 보호 아래 있는 일본을 상대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복수단이 없는 일본에게는 재래식 미사일 공격은 치명적이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유이죠. 이 때문에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군을 홋카이도에 주둔할 수 있게 파견을 요청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복수단을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 존재만으로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진행을 완전히 파기해버린 시점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가능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도밖에 없으며 한국이 가진 미사일 전력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개수와 거의 맞먹을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방의 화력을 중시하는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명중률과 긴 사거리를 가진 현무를 일본에 배치한다면 러시아의 위협 앞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러시아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이며 한국군이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세계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설마 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동아시아로 불씨가 번지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공격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평화조약 진행 파기는 21세기판 러일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